안녕하십니까. 11주차 1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주차, 그죠? 1교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10주차 때에 표본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표본 분포라는 것은 뭡니까? 모집단의, 그죠? 어떤 그 미수를, 그죠? 미지수를 어떤 뭡니까? 평균이라든지 또는 분산 이런 것들을, 그죠? 실제 우리가 모집단을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표본 분포를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규 분포하고 그 다음에 표본 분포에서의 확률 계산의 문제를 할 때 이제 비교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 배웠죠. 정규분포 확률 계산은 자, 여기에 대해서 그죠? 평균이 있었고 표준 편차가 있었죠. 그럴 때 뭡니까? 40만 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자, 정규분포를 다른 데 했으니까 x는 이렇게 따르겠죠. 자, 여기 이제 제곱입니다. 여기 표준 편차고 여기 평균이죠. 평균이고 여기 표준 편차 이 제곱은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뭐가 됩니까? x가 40만원보다 크나 될 확률이 요거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뒤에 뭡니까? 부록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포를 이용하려면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자, 값을 바꿔줍니다. 50만원 분의 5만원에 의한 40만원 빼기 35만원 해서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확률은 뭐가 됩니까? 표준 정규부에서 Z가 1보다 크나 같을 확률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죠? 0.1587 이렇게 구해진 거죠. 이거 이제 5장에서 우리 배웠던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표본 분포에서 확률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이 표준 편차가 다르죠. 표준 편차가 요 시그마 대신에 이제 표준 오차라 해가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평균은 똑같죠. 자, 표준 편차도 5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할 때 무작위로 5명, 이제 5명이 이제 표본 샘플이 되겠습니다. 추출하여 계산한 평균이 40만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x바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가 우리가 x를 썼는데 여기 확률 변수는 x바를 쓴다 그랬죠. 자, 그럼 x바는 표준 정규분포를 다른 데 쓰니까 35만 원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우리가 표준 오차 또는 뭡니까? 표준 편차라 그랬습니다. 요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이 35만원이고 35만원이죠. 10, 100, 1000만원이 하나 더 붙었다. 그죠? 35만원이고 40만원보다 더 큰 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부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x 바에 대해서 자, 조심할 건 뭡니까? 이거는 시그마인데 시그마 아니고 뭡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x 바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2.24가 되겠죠. 자, 그러면 z가 2.24보다 큰 나갈 확률이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록에 보시면은 z가 2.24보다 클 확률은 0.0125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이제 요 샘플을 이제 그죠?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ZA 값을 찾는 이제 반대죠. 앞에서는 뭡니까? Z나 X 값이 주어질 때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 이번에는 확률이 주어졌을 때 Z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1.52에
예제 6.2번에 있는 우리 교재인 책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규 분포와 표본 분포가 분포에서 제때의 값을 찾는 문제를 비교 설명한다. 그죠? 이제 방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점 구하는 방법만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경영 통계학을 수강한 100명의 성적은 이것이고 표준편차가 이것일 때 정규분포를 따른단다. 어느 학생이 상위 10% 안에 들리면 최소 몇 점을 받아야 하느냐. 그 앞에서 우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표본분포에서 생각하면은 경영 통계학을 수강한 100명의 성적은 이거를 따르고 표준편차도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할 때 임의로 10명을 추출하면 이제 샘플이니까 추출해야 되겠죠. 추출할 때 요게 이제 평균, 요건 이제 그죠? 표본 분포에서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평균이 상위 10%에 들려면 최소 몇 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뭡니까? 샘플이 아니고 전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뭡니까? 샘플을 조사해서 비교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고, 그림에서 이제 오류를 수정합니다. 오류 수정하면 여기 됩니다. 요 값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걸 요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두 예제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가정을 하고 있으므로 자, 확률이 그죠? 얼마에서 상위 10%면은 얼마입니까? 0.1이죠. 0.1보다도 크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0.1보다도 크나 같은 요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Z가 ZA, 요 ZA입니다. ZA보다도 크나 같은 확률이 0.1 이상 0.1일 경우죠. 그래서 여기 0.1 확률이 될 때니까 요거에 뭡니까? ZA 값을 구하는 문제가 정규분포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 면적이 0.1이 된다는 것은 요 반이 0.5고 전체가 1이니까 그죠? 여기 0.4가 되겠죠? 왜냐니까 우리가 부록에서는 뭡니까? 항상 여기에 대한 뭡니까? 면적이 주어지고 확률이 주어지가 있죠. 그래서 0에서 Z에서 ZA 확률은 0.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록의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면은 ZA 값은 약 1.28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1.28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 0.1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표준화를 역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표준화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게, Z 1.28에 대해서, 그죠? 그 값을 구해주면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u가 되고, 이거는 루트 n 분의 시그마에 대해서 x바에 빼기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확률이 0.3997, 약 뭐가 됩니까? 0.4, 우리가 구해줬죠? 여기 약 0.4에 대한 확률이죠.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원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값을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10분의 x 빼기 75에서 이게 1.28로 왔죠. 그래서 x는 87.8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는 87.8 점 이상이 돼야지, 그죠? 상위 0.1% 안에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표본을 이용했을 때는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바가 되고, 루트 n분의 x니까 대입하면 루트 10분의 10이죠. 그 다음 x바 빼기 75에서 1.28이니까 x바는 79.1입니다. 그죠? 그래서, 차이가 좀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그죠? 안 하고 뭡니까? 요건 표본을 통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요 값보다는 표본을 조사하면은 비슷하지. 그러니까 뭐 표본이 만약 10명인데 그죠?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슷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차이가 좀 나지만은 이런 식으로 구해서
그죠? 80.8을 우리가 실제 우리가 예측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표본 분포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규분포를 이제 따르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고, 그죠? 이건 이제 중요한 명이죠. 모집단의 모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시그마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 표본의 크기가 n이 작다면 n이 그죠? 크다면 뭐가 됩니까?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그죠? 뭘 따릅니까? 정규표를 따른다 돼 있죠. 근데 이건 작답니다. 작다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뭡니까? t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t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7장에서 요거 바로 뒤에서 그죠? 자세히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t 분포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분포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자, 표본의 표준 편차는 t 분포일 때는 n-입니다. 이게 자유도라고 그랬죠. 이게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n-1분의 i에서 n까지 x바 빼기 2x바. 그죠? 요거는 뭡니까? 그 표본에 대한 기대값이죠. 기대값이고 요거는 하나의 변수니까 그죠? x바 i 빼기 2x바의 제곱 해주면 여기 바로 뭡니까?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공식을 하나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 공식이고, 자, 이게 대해서 우리가 그 정규분포에서 그죠? 분포의 표준화 비슷한 겁니다. 표준화와 비슷합니다. 그죠? 자, 표준할 때 뭐랬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빼기 u 했죠. 그죠? 자, 그 마찬가지로 t 분포에서도 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록을 그죠? 요거 이제 부록표 이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부록표가 여기에 대한 부록이 주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뭡니까? 이때는 시그마를 안 씁니다. 표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래서 s를 쓴다 그랬죠? 그죠? 앞에서는 뭡니까? 그 정규분포 그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므로 시그마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썼죠. 이때는 모평균이 주어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모평균은 우리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 그죠? 요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이 시그마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T분포에서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다시 써야 됩니다. 표본을 표준 편차로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요거에 대해서 표준화, 우리 정규분포 표준화처럼 이용하면 루트 n분의 이제 시그마 아니라 s입니다.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라 s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시그마는 모르기 때문에 시그마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표본을 통해서 구한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루트 n분의 s 되고 이거는 똑같죠. 자, 표본 변수니까 x바 빼기 u를 해서 표준화를 시킵니다. 표준화를 시키면은 이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자, t는 앞에 자유도라 이야기했고 t 분포를 따른다 이야기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z는 뭡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의 뭐가 됩니까? u는 뭡니까? n의 0, 1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거는 또 뭡니까? 정규분포에서 이야기고, t분포에서도 뭡니까? 요렇게 했을 때에 요거를 어떻게 따르냐니까, 요렇게 표시합니다. 요렇게. t분포가 t의 n-1, 요거는 뭡니까? 자유도입니다. 자유도고, 요거는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n-1에 대한
확률이 주어지겠죠. 자유를 따른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뭡니까? 분포법에 있습니다. t의 n-1 알파의 값은 부록 t 분포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래 판정표를 이렇게 부록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분포의 확률은 자,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z 대신에 t죠. t가 이거보다도 크거나 같을 확률의 알파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t 값이죠. 그래서 그림을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t 값이 되겠고, 여기 뭡니까? t가 t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t가 요 t 값보다도 크거나 클 확률이 알파다. 그러면 이제 t 분포도 이 정규 분포 아닙니다. 이건 이 t 분포입니다. t 분포고 요 확률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요것도 하나에 뭡니까? t 값이 되겠죠. t n-1 알파가 될 확률이 알파는 알파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유도에 따라서 t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며 자유도에 따른 t 분포는 뭡니까? t 분포 tn-1는 표준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유도가 잘 안 보이죠, 그죠? t의 자유 1입니까? 1.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t의 2. 여기 자유도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t의 잘 안 보이죠? t의 6이 됩니다. 즉 말해서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정규분포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t의 n이 뭐가 됩니까? n이 클수록 뭐 들어갑니까? 정규 분포에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t가 1일 때는 정규분포보다 작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정규분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2, 3, 4 계속 커지면은 이게 뭡니까? 정규분포로 가까이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분포의 특징은 0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며 정규분포와 비슷하지만 자유도가 작을수록 분포 모양은 납작해지고 그 다음에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표준정규와 비슷해진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그죠? 모집단이 모르고 표본의 크기가 작다면은 t분포를 따릅니다. t분포를 따르고 t분포에 대해서의 이제 확률 계산하는 방식은 자 표준화처럼 그죠? 먼저 뭡니까? 모표준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직접 구해야 됩니다. 직접 표준 편차 S를 구해야 합니다. 구한 다음에 루트 n분의 s 해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서 이 표준화가 뭐가 됩니까? t의 자유도에 대해서 확률 이렇게 따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tn-1의 확률은 어디 있냐? 이거 뒤에 불호표에 보시면은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확률이 만약에 얼마다 그러면 불호표를 통해서 이 t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t값을 구해주면 반대로 뭐가 됩니까? 요거 대입해서 x바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방식은 앞에가 똑같은데 요거 표준화는 방식만 다르다. 그 다음에 이 t분포는 정규분포하고 비교했을 때 이 자유도의 값에 따라서 자유도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납작해지고 자유도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한 t분포를 계산하는 방식은 7장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6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 이제 그죠? 7장으로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울 내용이 이제 7장입니다. 7장이 뭐냐니까 표본의 결과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살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그 표본에 대해서 그죠? 확률 계산하고 그다음 Z값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모집단의 특성을 한번 밝혀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이야기가 오직 하나의 값으로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통해서 추정하는 구간 추정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걸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제가 이 책 내용을 또 그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제 간추려서 제가 새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셔도 되긴 됩니다. 그 책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쭉 말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수식으로 그죠? 이렇게 뽑아서 좀 더 보기 좋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셔도 되고 또는 뭡니까 두 개 중에서 그죠? 제 것만 보도 되고 첨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우리 책에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다른 책도 조사하고 또 쉽게 설명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자료를 같이 보면서 요 내용도 제가 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예제 있죠? 그걸 다 포함해서 문제를 꼼꼼하게 다 풀어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일단 요렇다는 것만 한번 보시고 책 뭐 가지고 계시죠? 그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보시면은 이제 신뢰 수준과 구간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수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보셔야 되겠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 추정. 이 구간 추정을 그죠? 뭐 어떻게 하는지. 이때 이제 t 분포 앞에 우리가 t 분포 좀 배웠죠. t 분포에 t 값 계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t 값에 대해서 이제 개념 설명을 했고 실제 이제 브록을 통해서 어떻게 값을 계산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 이렇죠. 표본의 결과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밝혀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통계적 추론은 추정과 가설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통해서 모수 또는 모집단을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이제 그죠? 추정하는 방식이 있고 가설 검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추정에서는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추정에 대해서 배우고 가설 검증은 이제 8장에서 다루게 된다.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결과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이며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 추정은 오직 하나의 값을 모수로 추정하는 것이고 구간 추정은 모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범위, 이걸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죠.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만약에 정확한 값을 바로 찾을 수 있다면은 점 추정이 제일 좋겠죠. 근데 뭡니까? 표본을 통해서 모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점 추정을 했을 때 이 모수하고 점 추정하고 얼마나 틀린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구간 추정을 통해서 주로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표본 통계량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표본 평균. 자, 평균이 똑같습니다. 표본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편차를 이용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표본 통계량은 이제 뭡니까? 앞에서 배웠죠? 표본 편차 구하는 방식. 아까 이제 루트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구해줍니다. 자,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본으로부터 바로 뭡니까? 표본 평균. 그죠? 표본 평균들을 이제 변수로 가지고 분산은 S는 이야기했죠? S는 뭐였습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 해가지고, 그죠? X바 빼기 2X바에 제곱하는 게 있었죠.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점 추정입니다. 오직 하나의 값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한다. 점 추정은 오직 하나의 값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 표본 중앙값, 표본 재빈수, 우리가 재빈수하고 중앙값 배웠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추정량을 뭐로 선택할지 이 중앙을 결정하는 값이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1,500명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이거라는 결과를 얻다 가정하자. 그러면 점 추정으로부터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월 생활비는 모집단의 평균 이거로 추정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표본이잖아, 그죠?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이고 이거는 뭡니까? 표본의 뭐가 됩니까? 평균이죠. 이게 같으면 제일 좋겠지. 같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걸 바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됩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죠. 모르지만은 그러면 얼만큼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정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32만 5천이다. 그 다음에 모집단도 35천이다.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추정을 이제 그죠? 신뢰합니까? 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뢰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점 추정을 가지고서는 그죠? 모집단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추정량의 추정치는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에서 점 추정의 추정량을 표본 평균으로 사용할 경우 만약에 다른 표본을 사용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다른 표본을 사용한다면 추정치는 달라질 수 있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낼 수 없다. 다시 말해 표본 평균을 이용한 점 추정에서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 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오직 하나의 값으로 모수를 추정한다면 두 값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추정의 정확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죠? 구간 추정 또는 모수의 신뢰 구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구간이 주어지고 이 구간이 뭡니까? 모 집단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을 포함한다면은 그 구간 사이에 그 구간 넓이 있죠. 넓이 또는 신뢰 구간이 얼마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2차 시기 때 그죠? 구간 추정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공부는 그죠? 11주 2차 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1주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